안녕하세요. 강석 K병원 김한주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하지의 골절과 분류압 그리고 재수술에 대한 주제로 비온 뒤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정형외과에서 골절 그리고 외상 치료를 전공을 하였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그리고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중증외상 수련센터에서 2 년간 임상 교수를 하며 외상학 세부 전문의를 취득하였습니다. 현재 강석 K병원 병원장이면서 골절 외상센터 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제 주의 인제 진료 분야는 골절과 그리고 골절로 인한 합병증, 합병증의 가장 대표적인 분류압과 감염 그리고 그로 인한 골절로 인한 재수술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제 비온 뒤에 2025년 3월 25 일에 처음 방 강의를 하였는데요. 그때 이제 골절이란 무엇인지, 골절의 정의와 그리고 뼈가 부러졌을 때 이것만 기억했으면 좋겠다. 인제 뼈가 붙어가는 과정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 강의가 있었고요. 5월 달에는 인제 분류압, 제 인제 주 진료인 골절 합병증의 분류압, 뼈가 붙는 것을 유압이라고 하고 뼈가 붙지 않는 것을 분류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류압은 왜 생기는지, 분류압의 종류 그리고 원인, 그리고 분류압은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했었던 강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 7 월에는 상지 골절 분류압으로 진료실 라이브로 비욘디와 저희 강석 K병원에서 방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지 골절과 그로 인한 이제 골절 분류압 그리고 분류압은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지 상지를 중심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 내용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 보면요. 골절 치료에는 항상 인제 성공과 실패를 레이스로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골절이 유압되는 것, 이 뼈가 붙는 것을 이 성공, 그리고 뼈가 붙지 않고 어 붙들고 있는 금속들이 망가지는 것을 실패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공과 실패 사이에 레이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금속들이 잘 버텨줘서 뼈가 먼저 붙게 되면은 그것은 인제 성공이고, 그렇지 않고 인제 금속이 지쳐서 망가지게 되면 실패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인제 그림으로 그려보게 되면은요. 이렇게 인제 대퇴골이 있고, 이 대퇴골에 이 빨간 선이 인제 골절선입니다. 뼈가 부러졌을 때 이 수술에서의 이 금속의 역할은 이 부러진 뼈를 금속판이 겉에 대고 위쪽과 아래쪽에 나사못을 고정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위쪽과 아래쪽에 이렇게 나사못을 고정을 한 다음에 뼈가 붙을 때까지 금속의 역할은 금속판과 나사못이 뼈가 붙을 때까지 뼈를 붙들고 있는 그런 주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제 뼈가 붙으면은 더 이상 인제 금속판과 나사못의 기능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이 시간이 지나도 계속해서 이제 뼈가 붙지 않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금속판에서 나사못들이 밀려 나오거나, 아니면 이렇게 금속판이 이렇게 또각 부러지거나, 아니면 이렇게 나사못들이 안에서 이렇게 뼈 안에서 부러지는 그런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골절 수술에서의 금속의 역할은 뼈가 붙을 때까지 잘 지탱을 해 주는 게 중요한 역할이다. 이게 인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분류압의 대략적인 개요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에 이제 분류압은 어떤 건지, 그리고 상지의 분류압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다고 하면은, 오늘은 인제 하지의 분류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하지는 우리 대퇴골이라고 하는 허벅지뼈, 그리고 무릎 앞에 인제 뚜껑뼈라고 하죠. 무릎뼈, 그리고 슬개골, 그리고 정강이뼈는 뼈가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골과 비골. 그다음에 인제 발 쪽에는 발에서 제일 많이 다치는 데가 중족골입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5개의 뼈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상지 그리고 하지의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은, 하지는 체중을 디디면서 인제 보행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상지는 이렇게 부러지게 되면은 하지 같은 경우에는 부러지게 되면 아예 걷지를 못하고 입원 기간도 길게 되고요. 그리고 하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체중을 딛고 걸으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정렬입니다. 우리 대퇴골부터 발목까지 이 있는 선을 그었을 때 걔네들이 다리가 똑바래야지, 똑바르지 않고 휘어서 고정이 되거나 점점 휘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체중을 딛고 걸으면 걸을수록 얘네들은 활처럼 이렇게 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지에서의 상지에 비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체중을 딛고 걷기 때문에
정렬을 굉장히 잘 맞춰야 된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강의를 하면서 몇 번 더 정렬에 대한 강조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빨리 우리가 보행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보행을 하지 못하면 가장 문제가 근육량이 감소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삶의 질이 굉장히 저하가 되고요. 그래서 단단한 고정과 빠른 보행이 굉장히 필수적입니다. 뭐 20살 군인들이 뭐 굉장히 젊은 남자분들도요. 다리가 부러져 가지고 한 1 주일, 2 주일만 침대에 누워 있게 되면은 다친 다리에 근육이 다 빠지고 굉장히 허벅지나 종아리 근육들이 얇아지게 되는 것을 보는데 우리가 빠르게 보행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인데요. 인제 대퇴골 원위부의 인제 골절과 분류압 재수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면은 이제 요렇게 동그랗게 보이는 게 슬개골이고요. 그 뒤쪽에 있는 대퇴골, 무릎 바로 위쪽에 있는 대퇴골이 굉장히 심하게 분쇄를 동반하면서 또 개방성 골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런 작은 것들이 다 인제 대퇴골에 심한 분쇄를 동반한 조각이고요. 옆에서 봤을 때 보면 뼈가 완전히 여기 있는 안쪽인데요. 안쪽은 뼈가 분쇄가 되면서 이렇게 90도 정도 돌아가 있고 굉장히 심한 분쇄를 동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깥쪽에도 이렇게 심한 분쇄를 동반한 이런 골절이 뒤쪽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하고 어려운 골절인데 수술 직후의 엑스레이인데요. 이 무릎의 바깥쪽, 대퇴골의 바깥쪽에 이런 식으로 금속 판을 고정을 하였고 어 이 안쪽에 이렇게 분쇄되어 있는 이런 골절선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릎의 축의 인제 정상적인 각도가 이렇게 한 바깥쪽에 이렇게 80도 정도를 이렇게 뛴다고 하면은요. 이 수술 직후 엑스레이고 인제 오른쪽이 3 개월 후 엑스레이인데 이 반대쪽이니까 요쪽의 각도가 한 90 도에서 3 개월 뒤에는 더 이렇게 한 100도 정도 이상으로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깥쪽으로 인제 휘는 거죠. 대퇴골의 안쪽이 좁아지면서 무릎 축의 각도가 점점 밖으로 휘어지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또 인제 길이로도 잴 수가 있는데요. 수술 직후에 요 안쪽에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길이가 한 4 센티 정도라고 보면은 3 개월 뒤에는 한 29 밀리, 3 센티 정도로 좁아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쪽이 주저앉으면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상대적으로 늘어난다 이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엑스레이를 자세히 보게 되면은요. 이 바깥쪽을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면은 나사못이 이렇게 금속판에서 밀려 나온 것을 볼 수가 있고 뭔가 이 정면에서 후면 쪽으로 고정한 나사못은 휘어 있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기는 나사못이 금속판에서 좀 부러진 것처럼 보이는데요.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이렇게 CT를 찍어 보면은 나사못이 원래 금속판까지 이어져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나사못이 완전히 부러진 것을 볼 수가 있고 무릎 안쪽 대퇴골의 내측에는 심한 골결손 이 소견이 뼈가 상당히 많이 비어 있는 소견 그리고 뼈가 붙지 않은 이런 소견들을 2달 반 만에 이런 소견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내반 변형 이렇게 바깥으로 휘면서 안쪽이 주저앉는 게 왜 생기는지 그런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또 제가 좀 그림을 그려 봤는데요. 안쪽에 이렇게 분쇄가 심한 경우에 이런 식으로 바깥쪽만 고정을 했을 때 안쪽이 이렇게 주저앉게 되면은 바깥쪽에 있는 원위부 나사못이 부러지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나사못이 금속판에서 부러지지 않게 되면은 금속판 자체가 이렇게 뼈에서 떨어져 버리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금속판이 부러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측에 있는 분쇄가 심한 경우에는 내반 변형이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깥쪽만 고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안쪽도 양쪽을 단단하게 고정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 후 4 개월째 인제 저희 병원에 처음 오셨었고요. 이 4 개월째 인제 전신 엑스레이를 이렇게 찍어 봤습니다. 제가 처음에 인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지는 정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대퇴골의 중앙과 이렇게 반대쪽 다리를 봤을 때 대퇴골의 중앙과 발목의 중앙을 거골의 중앙을 연결하는 선을 그었을 때 그것이 무릎의 가운데를 지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경우라고 하면은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멀리서 보더라도 대퇴골의 중앙과 발목의 중앙을 연결했을 때 거의 무릎을 벗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걸 좀 더 확대해서 보면은 무릎의 이 가운데 이 부분을 지나는 게 정상적인 부분이라고 하면은 이 부분을 지나야 되는데 다리가 휘게 되니까 축 자체가 안쪽으로 밀리는 이런 내반 변형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예 뼈 바깥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고 결국에는 이쪽으로 체중이 실린다는 말이기 때문에 땅을 딛고 걸으면 걸을수록 점점 더 휘면서 결국에는 나사못이 부러지고 금속이 부러지고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ABS, 정렬, 얼라이먼트, 치유력, 바이올로지 그리고 안정성, 스테빌리티 이 세 가지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리가 활처럼 휘어 있고 내측으로 꺾여 있기 때문에 외측으로 꺾이면서 축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내반 변형이 생겼기 때문에 정렬이 좋지 않다. 그리고 4개월이 되었는데 전혀 뼈가 나오지 않고 오히려 골 결손이 굉장히 심한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치유력도 굉장히 떨어진다. 이런 걸 볼 수가 있고요. 또한 바깥쪽 위쪽은 나사못이 3 개, 4 개가 고정되어 있지만 아래쪽은 나사못이 빠져 있고 부러져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아래쪽은 고정이 거의 안 되어 있다. 안정성도 떨어진다. 이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인제 재수술을 바로 고려를 했고요. 기존에 인제 절개선을 이용을 해서 절개를 쭉 열은 다음에 전방 접근법으로 절개를 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엑스레이 CT에 봤을 때 뼈가 텅 비어 있는 부분이었는데요. 마치 인제 열고 들어가서 보면은 뼈가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는 사실 다 섬유화된 살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 섬유화된 조직들을 잘 제거를 해서 이런 식으로 변연 절제술 후에 제거를 하게 되면은 이만큼 인제 뼈가 비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제가 인제 수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다리가 휘어 있는 게 가장 문제이기 때문에 그 휘어 있는 다리를 펴 줘야 됩니다. 펴 주려면은 이제 수술 중에 이 엑스레이를 찍어 가면서 이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 보면 요렇게 길다랗게 보이는 선이 보이시나요? 이게 인제 수술 중에 이 전기 소작 이 피가 났을 때 지혈을 하는 그런 소작기인데 이 소작기의 끈을 인제 케이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케이블 테크닉이라고 하는데 이 끈을 길게 쭉 잡아 당겨 가지고 이거를 인제 대퇴골 이런 식으로 여기가 인제 대퇴골의 중앙을 엑스레이로 보면서 이 케이블이 대퇴골의 중앙을 지나고 또 발목에 이렇게 중앙을 지나는 선이 딱 무릎의 중앙을 지날 때를 딱 멈춘 다음에 인제 그 상태로 외고정, 바깥으로 임시로 외고정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바깥에다 핀을 박아서 일단은 외고정을 하고 그다음에 인제 외고정을 유지한 상태로 좋은 정렬을 맞춘 다음에 그다음에 인제 바깥쪽에만 금속판을 고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안쪽과 바깥쪽에 양측에다가 단단하게 금속을 고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측과 외측에 금속판을 고정을 하고 또 한 번 케이블을 대서 무릎의 정중앙을 지나고 굉장히 좋은 정렬을 얻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이거는 이제 경골 바로 인제 무릎 아래쪽에 있는 경골의 상단에서 자가골을 채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인제 다른 쪽 반대쪽 다리나 아니면은 골반에서 뼈를 떼게 되면 또 인제 다른 부위를 건드리기 때문에 또 인제 통증이 발생을 하는데요. 바로 아래쪽에 있는 무릎에서 뼈를 떼게 되면은 추가적인 통증이 심하게 발생하지 않은 상태로 이런 식으로 자가골을 굉장히 많이 얻을 수가 있고 자가골과 골 형성 단백질인 BMP2를 믹스를 해서 이런 식으로 이식을 골 결손 부위에 이식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거의 4 개월간 환자분이 걷지도 못하고 그다음에 무릎을 못 구부렸기 때문에 무릎 관절 유리술이라고 해서 이제 브리즈망으로 해서 이제 무릎을 쭉 구부렸다 폈다 이렇게 환자분이 바로 재활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재수술 직후 엑스레이고요. 양측에 이렇게 금속판이 고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 주일 뒤에 인제 처음으로 환자분이 4 개월 동안 수술하고 나서 서지를 못하셨는데 1 주일 뒤에 처음으로 인제 서 가지고 체중을 땅에 딛고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굉장히 딱 봐도 인제 반대쪽과 비교해서 좋은 정렬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조금 더 확대해서 대퇴골과 발목의 중앙을 연결한 선을 그었을 때 무릎의 정중앙, 양측이 비슷하게 무릎의 정중앙을 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수술을 통해서 좋은 정렬을 얻을 수 있었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지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정렬이다. 다리, 무릎 부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리 전체, 숲을 나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숲을 봐야 된다. 이런 결론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두 번째 케이스 인제 슬개골 골절인데요. 50대 환자분이고 무릎 통증으로 슬개골 골절이 되셔서 지금 보시면은 이 뼈와 이 뼈가 인제 하나여야 되는데 완전히 2 개로 똑 부러진 것을 볼 수가 있죠. 반대편에 있는 정상 슬개골의 모양이 이런 것과 반대로 완전히 끊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슬개골의 주요 역할은 우리가 대퇴골과 경골은 이렇게 체중을 디디면서 이렇게 보행을 하고 체중을 딛는 역할을 한다고 보면은 슬개골의 역할은 우리 허벅지의 근육들 그리고 대퇴 사두 인대가 슬개골에 붙고 또 아래쪽에 이렇게 슬개건이라고 해서
굉장히 단단한 인대가 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하는 그런 굴곡과 신전 기능을 하는 것이 슬개골의 주요 역할입니다. 아까 두 덩어리로 위아래가 분리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CT를 보면은 위에는 이렇게 1 번, 2번 두 조각으로 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쪼끔 더 자세히 우리 CT를 면을 보게 되면은 밑에 쪽도 이렇게 3 번, 4번 이렇게 조각이 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이 관절면이 요 관절면과 이 위쪽에 있는 근위부의 관절면을 잘 맞춰 주는 게 수술의 중요 목적입니다. 이 수술 직후에 인제 정면 엑스레이고요. 이 측면 엑스레이인데 좀 더 확대를 해서 보게 되면은 나사모 3 개와 이 철사를 통해서 고정을 하였습니다. 여기가 인제 관절면인데요. 관절면이 안쪽과 바깥쪽에 관절면이 보이는데 관절면이 잘 맞게 고정을 잘 해 놓은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수술하고 2주 뒤에 인제 환자분이 쪼끔 아프다고 해서 병원에 오셨다고 하는데요. 2주 뒤에 측면 엑스레이를 보니까 쪼끔 앞쪽이 벌어져 보이고 그다음에 이 관절선을 이렇게 그어 보니까 관절면이 수술 직후는 괜찮았었는데 2 주째 관절면이 완전히 어긋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또 인제 2 주 차에 이제 CT를 찍어 보니까 완전히 다시 뼈가 어긋난 것을 볼 수가 있었죠. 전방에 벌어져 있고 후방에 있는 관절 쪽에는 관절면이 완전히 어긋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나사못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런 흔적이 보이는데요. 완전히 지금 어긋나 있는 전방은 벌어져 있고 관절면이 어긋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제 조기 금속 고정 실패. 이 금속을 고정을 해 놨는데 뼈가 붙기 전에 이 금속 고정한 게 풀리든지 아니면 뼈가 어긋나 버리는 겁니다. 이래서 이런 걸 이제 조기 금속 고정 실패라고 하고 이런 경우에는 분류압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고정을 이미 해 놓은 것들이 흔들거리고 뼈가 흔들거리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무릎의 신전 굴곡 기능을 하는 주요 인제 슬개골의 역할이 사라지고 또 이 관절면이 어긋나 있으면은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할 때 그런 대퇴 슬개에 이 관절염이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재수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나사모 3 개와 와이어를 다 제거를 하고 나서 보니까 이런 식으로 조각이 1, 2, 셋, 4개 이렇게 조각이 완전히 벌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인제 3번 같은 경우에는 이게 벌어져 있기만 한 게 아니라 3번 같은 경우는 앞뒤로도 이렇게 찌그러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4 조각을 하나로 인제 만드는 것이 수술의 목적이기 때문에 먼저 2 번과 4 번을 먼저 고정을 합니다. 그리고 2 번과 4 번을 먼저 고정을 한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뒤로 찌그러져 있기 때문에 걔네들이 찌그러지지 않도록 그 사이에다가 인제 뼈 이식을 해 주고요. 그다음에 인제 4 번과 3 번을 연결하고 또 3 번과 1 번을 연결해서 지금 여기 보이는 요런 선들이 인제 골절선인데요. 아까 이제 확 벌어져 있던 것을 꽉 모아 가지고 1 번부터 4 번까지를 한 덩어리로 만들어 줍니다. 엑스레이로 이렇게 찍어 가면서 중간중간 확인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좀 작은 미니 플레이트를 이용을 해서 압박을 꽉 압박을 한 상태에서 고정을 해 준 다음에 이런 이제 메인 이제 슬개골 금속판을 이용을 해서 이 단단하게 고정을 해 줍니다. 이렇게 인제 고정이 되게 되면은 재수술 후 인제 정면 엑스레이가 보이고요. 측면 엑스레이는 이제 수술 전에 2 주차에 이렇게 벌어져 있던 앞쪽이 벌어져 있고 관절면이 어긋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잘 이렇게 맞아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훨씬 더 처음보다 나사못 3 개보다 이렇게 금속판과 나사못을 이용해서 단단하게 더 고정을 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CT를 찍어서 자세히 보면은 관절면이 어긋나 있었던 관절면이 잘 맞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술 후 이틀 더욱더 단단하게 고정이 됐기 때문에 수술 후 2 일부터 바로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재활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제 4 주차의 환자분의 관절 움직임인데 아직 구부리는 게 100% 되진 않지만 그래도 구부리고 피고 걷고 일상생활을 하고 계시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슬개골의 주요 역할은 굴곡과 신전이고 그리고 이거를 버텨줄 수 있는 강한 고정을 통해서 이 빠른 재활과 일상생활의 회복이 굉장히 핵심이다. 그리고 인제 분쇄골절 조각이 2 조각이 아니라 3 조각, 4 조각 이상 나는 분쇄골절에서는 이 단순 나사못과 와이어만으로는 고정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금속판으로 단단하게 고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인제 다리 쪽으로 아래 다리 쪽으로 내려가서 인제 하퇴부, 경골의 분류압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경골이 이 허벅지뼈, 대퇴골보다 분류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많은 이유는 일단은 이 다리를 한번 만져보시면은요. 우리가 허벅지 같은 경우에 대퇴골을 만질 수가 없는데 경골은 딱 보면은 안쪽이나 앞쪽을 만져보면 정강이 뼈가 만져지죠.
그렇게 대퇴골에 비해서 연부 조직, 살, 근육 이런 게 덮여 있는 부분이 경골은 적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다치게 됐을 때 그 뼈들이 살을 밖으로 뚫고 튀어 나오게 되는 그런 개방성 골절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살들이나 근육들이 손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연부 조직 손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고, 결국에 연부 조직이 손상이 되면은 뼈를 잘 낫게끔 하는 그런 뼈로 가는 혈관이 손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경골이 다리 쪽에서는 가장 분류압의 빈도수가 높습니다. 이 환자분은 이제 1년 3 개월째 이제 저희 병원에 오셨던 환자분이신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금속정이 정면에서 찍은 엑스레이와 측면에서 찍은 엑스레이입니다. 금속정이 이렇게 똑바르게 길게 들어가 있고, 아래쪽에 나사못은 중간에 뺐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위에 쪽에 보니까 나사못이 뭔가 좀 튀어나와 있고 와이어를 감은 게 보이는데, 인제 그 담당 선생님께서는 "아 그래도 뼈가 잘 나오고 있으니까 1년 3 개월이 되었지만 좀 더 버텨 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보면 나사못이 튀어나와 있고, 조금 더 확대를 해 보면은 금속정이 이렇게 흔들리다 보면은 금속정 주변으로 이런 식으로 좀 까만 음영들이 이렇게 보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인제 중요한 것이 이 비스듬히 촬영한 이 정면과 측면 엑스레이뿐만이 아니라 다리 쪽 하태부는 내장 엑스레이를 찍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45 도에서 이렇게 비스듬하게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이를 좀 더 확대를 해서 보게 되면은 이 부분은 완전히 뼈가 안 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사못이 밀려 나온 것들이 보이고, 뼈들이 완전히 안 붙고 지금처럼 이렇게 그 경화가 붙어야 되는 부분이 하얗게 경화가 되면서 뼈가 완전히 안 붙은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엑스레이는 정면과 이 측면 엑스레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장을 찍어 가지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1번 뭐 엑스레이 정면과 측면에서 마치 붙어 보이는데 특정 면에서 완전히 뼈가 안 붙어 보인다. 그러면은 이것은 붙은 게 아니라 안 붙은 겁니다. 이 측면에서 보이는 대각선에서 봤을 때 뼈가 안 붙은 부분이 이 네 면 중에서 한 면이라도 그런 게 보이면은 이것은 이제 분류압으로 진단을 하는 거고, 그 뷰가 인제 그 엑스레이 뷰가 이제 진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경골의 케이스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이 환자분은 이제 30대 남성분이시고 말레이시아에서 놀러 가셨다가 인제 다치신 환자분이신데, 정강이뼈 굉장히 심한 골절이죠. 개방성 골절로 의심이 되고요. 굉장히 심하게 다치셨습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에서 일단 1차 수술을 했고요. 지금 보면 이렇게 인제 아마 찢어진 상처는 아마 이걸로 생각이 되고, 이렇게 위아래로 길게 연결을 해서 깨끗하게 세척하고 주변에 인제 지저분한 조직들을 변연 절제를 하고요. 그다음에 인제 비골을 고정을 하고, 경골은 일단은 이렇게 외부에서 핀을 박아서 외고정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이 시행 후 엑스레이인데요. 이런 식으로 비골은 금속판으로 고정을 했고, 경골은 이렇게 핀을 박아서 바깥에다 기둥을 세워서 외고정을 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한국으로 들어오셔서 인제 2차 수술을 했는데 외고정을 계속 둘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달 있다가 이제 내고정으로 바꿨습니다. 바깥쪽에 있는 금속을 뽑고 절개를 한 다음에, 지금 보시면 이렇게 스테이플러 이 자국들이 보이는데요. 이 절개를 한 다음에 안쪽에다가 금속판을 댄 거죠. 비골은 바깥쪽에 금속판을 대고 경골은 이제 안쪽에 금속판을 대서 양쪽에다 이제 금속판을 대었습니다. 수술 후 엑스레이인데 지금 보시면 여기 이렇게 골절선이 조금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근데 2 개월 뒤에 엑스레이를 보니까 2 개월 뒤 엑스레이를 보니까 쪼끔 수술 전에 비하면, 수술 전에 이렇게 뼈가 그래도 비교적 이렇게 일자로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2 개월째 엑스레이를 보니까 뭔가 이렇게 뼈가 쪼끔 더 휘어 보입니다. 그리고 금속판도 좀 휜 것처럼 보이고요. 이렇게 뼈와 금속판이 이렇게 휘는 양상이 보이고, 환자분은 이제 2 개월하고 한 2주 정도 돼서 저희 병원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뭔가 뼈가 휘고 뭔가 금속에 문제가 생긴다 이러면은 다리의 정렬을 봐야 됩니다. 다리의 정렬을 보려면은 우리가 서서 이렇게 그 고관절부터 발목까지 쭉 이제 서 있는 엑스레이를 찍게 되면은 아까 보여 드린 것처럼 무릎의 중앙을 지나야 되는 선이 보시면은 굉장히 안쪽으로 지나가 있고 굉장히 많이 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아까 보여 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매우 심한 내반 변형, 정렬이 망가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경골이 벌어지고 점점 금속과 뼈가 휘고 점점 진행되는 내반 변형,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달 반이 되었지만 점점 진행되는 내반 변형에서는 이거를 기다려서 뼈가 붙게까지 기다리게 되면은 더 많은 장애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빨리 교정 절골을 해서 다시 고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제 기존 절개 흉터를 통해서 금속판을 제거를 했고요. 금속판이 보시면 이렇게 좀 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인제 어
그 두 번의 수술이나 이미 받고 인제 세 번째 수술을 하다 보니까 절개했던 부위가 이 죽 이렇게 뼈 조각 같은 게 이제 죽어 있는 것들이 보입니다. 피가 나지 않고 허옇게 인제 죽어 있는 그런 뼈들이 보이는데, 그런 죽어 있는 뼈들은 다 제거하고 뼈 안 붙은 부분을 변연 절제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요. 아까 인제 금속판으로 고정이 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는 금속정으로 넣어서 고정을 합니다. 금속정의 가장 큰 장점은 뼈 속으로 들어가고 금속정 자체가 굉장히 똑바르기 때문에 뼈가 자연적으로 펴진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래서 금속정을 넣으면서 지금도 여기 보시면 요렇게 선이 보이시죠? 이게 아까 그 케이블입니다. 그래서 케이블이 대퇴골 중앙과 이 발목 중앙을 연결하는 이 케이블이 이 무릎의 중앙을 연결하도록 이런 식으로 금속정을 삽입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런 데가 인제 골 결손 부위인데요. 거기에서 이제 같은 쪽 이제 무릎에서 뼈를 좀 떼고, 그리고 골 형성 단백질인 BMP를 섞어 가지고 그 부위에다가 인제 뼈 이식을 단단하게 이렇게 촘촘하게 뼈 이식을 해 주었습니다. 이 재수술 직후 엑스레이고, 아까 인제 보시던 것처럼 이 금속판이 있고 뼈가 이렇게 휘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은 똑바른 금속정이 뼈 속으로 들어가 있으면서 굉장히 잘 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재수술 직후 인제 이분도 인제 일 주일 있다가, 수술하고 2달 반 동안 이제 걷지를 못하셨는데 일 주일 있다가 바로 체중부하 보행을 시작을 합니다. 정렬을 잘 맞춰 놓고 단단하게 고정을 하면은 빨리빨리 체중을 딛고 걸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제 재수술 직후 일 주일부터 체중을 꾹꾹 딛고 걷는 연습을 했고요. 지금 보시면은 대퇴골 중앙과 발목 중앙을 연결한 선이 양쪽 비교해서 모두 가운데 쪽으로, 무릎 가운데로 지나는 것을 정상적인 소견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지는 정렬이 굉장히 중요하다. 아까 대퇴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하퇴부, 경골에서도 이렇게 굉장히 정렬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휘어 있는 다리를 이렇게 똑바르게 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정렬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경골에서의 금속정을 이용해서 고정을 재수술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은, 금속정은 뼈 속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휘지 않고 버티는 힘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빨리 보행을 하고 땅을 딛고 걸을 수 있어서 일상으로 회복이 굉장히 빠르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비골, 경골 옆에 조그마한 얇은 뼈가 있는데요. 인제 비골의 분류압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2023 년에 40대 환자분이시고 교통사고로 경골이 굉장히 심하게 다치셨습니다. 1차 수술로 이렇게 외고정을 했고요. 2차 수술로 이 비골은 수술을 안 하시고 이 경골만 이렇게 굉장히 길다란 금속판을 이용해서 수술을 했고, 굉장히 수술이 잘 됐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가 인제 부러진 부분인데, 위쪽과 가운데, 아래쪽을 나사못을 다 세 군데를 잘 고정을 했고요. 이제 저한테 오신 거는 다치고 나서 경골 수술하고 나서 1년 6 개월 있다가 오셨는데 뼈가 굉장히 잘 붙었어요. 근데 비골은 이제 수술 안 했고, 비골 부분이 이렇게 걸을 때마다 자기 거기가 아프고, 인제 제가 이렇게 눌러 보면은 그 부분에 인제 압통을 호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1년 6 개월 됐고 경골은 붙었고 비골은 붙지 않고, 이렇게 CT상에서도 완전히 뼈가 붙지 않고 이렇게 경화돼 있는 이런 소견이 관찰되었고요. 이제 문제는 이제 경골은 붙었는데 이 금속판이 많이 크기 때문에 이물감을 있으셨고요. 그리고 이제 비골이 분류압돼서 인제 불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은 한 번에 재수술을 하면서 경골 금속판을 제거를 하면서 인제 비골 분류압 수술까지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분류압 수술은 계속 인제 제가 그림을 사진을 보여 드렸지만, 고정은 더욱더 단단하게 하고 그다음에 뼈 이식을 해 줘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뼈를 뭐 다른 쪽에서 인제 골반이나 이렇게 떼고 인공뼈를 쓰는 게 아니라, 이 경골뼈를 뽑은 이 나사못을 뽑은 구멍을 쪼끔 더 확장을 해서 거기서 인제 해면골을 채취를 해서 비골에 골 이식을 하자,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마치 인제 비골이, 여기 비골인데요. 뼈가 붙어 보이지만 칼을 집어넣으면 섬유화된 조직들이 쑥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비골 분류압 부위를 확인을 하고, 분류압된 부분을 다 섬유화된 부분이나 그 경화된 뼈들을 다 이렇게 깎아내야 됩니다. 철저하게 이렇게 우리가 변연 절제술을 하고 나서 앞쪽과 외측에다가 이렇게 단단하게 이중 금속 고정을 합니다. 그리고 인제 요런 이 음영들이, 이 나사못이 경골에 있던 나사못이 있던 음영인데요. 그 나사못이 있었던 구멍을 쪼끔 더 확장을 해서 이렇게 초록색 표시한 것처럼 이게 숟가락 같은 걸로 안에 있는 구멍을 쪼끔 더 확장을 한 다음에, 이미 인제 우리가 금속판을 뽑기 위해서 이용한 절개, 그리고 구멍을 이용을 해서 거기서 그냥 뼈를 채취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뼈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면골을 갖다가 아까 인제 분류압 되어 있고 골 결손이 있는 부위에다가 이런 식으로 이식을 해 주게 되면은, 이 재수술 직후에는 지금 여기 보시면은 뼈가
이 뼈와 뼈 사이에 요렇게 살짝 벌어져 있는 부분, 여기가 이 사이에다가 이제 제가 촘촘하게 뼈 이식을 했고 단단하게 금속이 고정된 것을 볼 수가 있고, 7 개월 차에는 이 수술 직후와 다르게 이런 식으로 뼈가 완전히 붙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경골은 수술하고 비골은 수술을 안 해도 되냐. 보통 우리가 다리가 다쳤을 때 경골과 비골이 같이 부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때는 비골을 수술을 하고, 저도 어느 때는 비골을 수술하고 어느 때는 수술하지 않는데, 인제 환자분이 "수술 안 해도 되냐?" 이렇게 여쭤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위치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 환자분 같은 거는 경골은 하단, 비골은 상단 이렇게 부러졌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경골은 금속정으로 고정을 하고 비골은 수술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1년 6 개월이 지나면은 경골이 단단하게 이 골절된 부분이 붙고요. 비골도 이렇게 단단하게 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이 두 번째 케이스는 경골과 비골이 거의 비슷한 위치에서 부러진 경우예요. 이런 경우에는 2 개의 뼈를 같이 고정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은 2 개가 비슷한 부분이 부러져서 경골도 금속정, 비골은 이제 TN이라고 하는 굉장히 얇은 금속, 휘어지는 이런 금속이 있습니다. 그걸 뼛속에다 이렇게 넣어 주었고요. 수술 직후에 이런 엑스레이가 보이고, 이분도 인제 1년 6 개월이 지나니까 지금 이 경골과 비골 이런 데가 완전히 뼈가 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케이스는 오히려 경골은 부러진 부분은 이 부분인데 비골은 더 발목에 가까운 부분이 부러진 경우예요. 이런 경우에는 경골, 비골 다 이제 금속판을 대서 고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얇은 금속만 넣었을 때는 굉장히 좀 불안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단단하게, 발목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단단하게 고정을 했고요. 수술 후 1 년째 뼈가 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에 따라서 수술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정리를 좀 해 보면요. 이 노란색 부분은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초록색 부분은 이 경골과 골절이 이렇게 같은 레벨일 때는 수술을 해 주는 것이 이 불류압의 확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뭐 절개를 해서 금속판을 대는 것도 방법인데, 최소 침습으로 TN이라고 하는 얇은 나사못만, 얇은 철사 같은 것만 넣어 놔도 충분한 고정력을 얻을 수가 있고, 이 빨간 부분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수술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회전력으로 인한 변형이 발생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금속판으로 단단하게 고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인제 결론을 내보면은요. 경골과 비골은 거의 항상 동시에 부러진다. 위치에 따라서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증상이 있는 비골의 불류압, 걸을 때 아프거나 눌러서 아프거나 이런 비골의 불류압은 수술이 필요하다. 그리고 자가골 이식을 할 때는 같은 다리에서 해결을 하면은 다른 부위의 이제 통증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다리에서 해결하면 좋다. 이런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케이스입니다. 마지막은 중족골 골절입니다. 이렇게 발목을 이렇게 접질리거나 할 때 인제 쉽게 부러지는 부위인데요. 5 번째 중족골이 가장 제일 많이 다칩니다. 이 수술 직후 엑스레이인데 지금 보시면 요렇게 쪼끔 까만 선이 보입니다. 이 까만 선이 요런 식으로 보이는데, 단순 나선형 골절, 수술 전 엑스레이가 제가 없어서 단순 나선형 골절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나사못 2 개로 고정을 했고요. 나사못 2 개로 고정을 하고 나서 2 주가 지났습니다. 2 주가 지나고 나니까 땅을 딛고 걷지도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골절 부위가 어긋납니다. 이 나선형 골절에서는 이렇게 회전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 회전하는 힘을 버텨주기에는 이 나사못 2 개가 불충분합니다. 고정하는 힘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수술을 했습니다. 두 번째 수술은 나사못이 2 개가 불충분하니까 그 금속판으로 교체를 한 거죠. 금속판을 대고 나사못을 위에 2 개, 밑에 3개 이렇게 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2 주가 지나고 나서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이 수술 직후에는 괜찮아 보이는데 2주 지나고 나니까 또 뭔가 뼈가 튀어나오면서 뼈가 어긋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2주 만에 또 뼈가 어긋난 것인가? 근데 어긋난 게 아니라 이거는 인제 엑스레이, 아까 이제 제가 경골에서도 엑스레이를 여러 뷰를 잘 봐야 된다 말씀드린 건데, 이거는 엑스레이 인제 뷰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같은 날 찍은 두 사진입니다. 마치 인제 발을 정면에서 찍은 엑스레이를 보면은 잘 맞춰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를 한 30 도 40도 정도 비스듬하게 인제 찍은 엑스레이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뼈가 튀어나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뼈가 이렇게 어긋난 상태로 인제 고정이 된 거고, 결국은 이런 경우에는 이 정면 엑스레이 이것만 보고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틀어져 보이고 안 붙어 보이고 그런 엑스레이가 진실이다. 그래서 이 진실은 이런 틀어져 보이는 엑스레이가 진실이고 이것을 잘 교정을 하는 방식이 인제 수술의 목적입니다. 또 인제 측면에서 봤을 때도요. 요게 인제 밑에 쪽 면인데 요 면과 요 면이 맞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측면에서 봤을 때도 어긋나 있고 대각선에서 봤을 때도 어긋나 있고 이런 걸로 결국에 보이기 때문에 두 번의 수술을 하셨지만 결국에는 인제 3차 수술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저희 병원에 오셔서 인제 3차 수술을 받으셨고요. 이렇게 금속판이 고정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노란색 선을 그은 거를 보시면은 이 어긋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인제 한 달간 3 번의 수술을 받다 보니까 이 뼈 조각 같은 게 다 피도 안 나고 이렇게 죽은 뼈가 발생을 합니다. 이 치유력이 손상되어 있음을 의미를 하기 때문에 이 뼈 조각을 제거를 하고 이렇게 이 뼈 조각을 제거를 하고 나서 이제 어긋나 있는 이 바닥 부분을 딱 맞춰 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비어 있는 골 결손 부위를 확인을 하고요. 양쪽에 위쪽과 바깥쪽에 더욱더 단단하게 금속판을 고정을 하고 이제 같은 다리에 있는 무릎에서 뼈를 떼고 고령성 단백질 BMP를 믹스를 해서 이런 식으로 고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촘촘하게 채워진 골 결손 부위가 보이고요. 인제 정면 대각선 측면 엑스레이를 다 봐야죠. 그래서 정면 엑스레이에서 이렇게 잘 맞아져 있는 거, 측면 아까 인제 뼈가 튀어나와 있었는데 지금은 이런 식으로 뼈가 튀어나와 있지 않고 잘 맞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대각선에서 그리고 측면에서도 이렇게 밑에 쪽에 어긋남 없이 잘 맞춰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족골 간부의 골절에서는 금속판을 이용을 해서 단단하게 한 고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엑스레이는 한 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면을 정면, 오블리크, 대각선 그리고 측면 이 여러 면을 자세히 보고 수술 중 그리고 수술 후에도 이렇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제가 인제 그 아무래도 제가 인제 제 주 전공이 골절이고 그다음에 골절 수술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골절 합병증 예를 들면은 분류 오늘 많이 보여 드렸던 분류압 그다음에 조기 금속 고정 실패 그리고 수술 후 감염 이런 치료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인제 환자분들이 많이 인제 수술 받고 수술 받지 않고 이렇게 치료를 하다가 계속해서 잘 낫지 않아서 저를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뭐 어떤 분들은 빠르게 2-3 개월째도 오는 분들이 있고 2 년, 3 년이 넘게도 뼈가 안 붙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과 외래에서 만나서 얘기를 많이 나누다 보면은 굉장히 인제 고생을 많이 하시고 그런 것들이 인제 공감이 가고 굉장히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데 인제 저도 의사고 인제 분류압이라고 하는 것은 꼭 이제 치료가 분류압의 원인은 3 가지가 있습니다. 치료 요인, 환자 요인, 그리고 손상 요인. 많이 다치면 많이 다칠수록 뼈가 안 붙을 확률이 높고요. 그다음에 나이가 많거나 골다공증이 심하거나 그다음에 뭐 담배를 많이 피거나 이런 환자 요인도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 요인 또 의사가 수술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속상한 마음이 속상한 상태 그리고 어 굉장히 절실한 상태로 저에게 찾아오시고 제가 인제 재수술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과거의 일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치료를 내가 이때 잘 받았어야 되는데 아니면 이때 수술을 하자고 했을 때 잘했어야 되는데 그런 이제 과거의 일들을 생각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속상하고 이제 마음도 힘들죠. 그래서 저는 이제 환자분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게 문제는 생길 수 있습니다. 저도 제가 골절 수술을 많이 하지만 저도 제 환자분들도 분류압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현재 이제 뭔가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점을 빠르게 찾고 그것을 해결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그다음에 골절이 되고 많이 고생하시는 환자분들 그리고 뭔가 "뼈가 안 붙어서 재수술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으셨던 많은 환자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어 과거의 일은 더 이상 이제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현재 왜 문제가 생겼는지를 정확하게 찾아내서 그것을 해결을 해 주면은 잘 우리가 뼈를 맞추고 뼈를 붙게끔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냥 여기까지 발표를 하고요. 이제 40분 정도가 됐는데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음. 예 뭐 로로다 123 님
"원장님 올해 초 교통사고로 정강이 개방성 골절로 2번 수술했고 뼈는 괜찮은데 그 부위에 살이 염증이 생긴 거라 항생제가 계속 염증 수치가 올랐다 내렸다 큰 병원에 갔더니 골수염 진단을 받고 현재는 뼈를 제거를 하고 항생제가 있는 시멘트를 같은 걸로 채워 놓았고 자가골 이식을 하는데 재뼈를 안 떼고 BMP로만 할 수는 없나요? 더 이상 상처는 지긋지긋하네요." 어 예 맞습니다. 일단은 지금 뭐 2번에 이미 수술을 하고 나서 또 인제 큰 병원에 가서 인제 골수염 치료를 받으시면서 아마 뼈를 통째로 아마 제거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해당 부분에 인제 시멘트 있는 거를 결국에 빼내고 자가골 그러니까 뼈 이식을 해 줘야 됩니다. 근데 어 그것은 제가 이제 정확하게 좀 엑스레이를 보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우리가 BMP가 굉장히 좋습니다. BMP가 굉장히 좋고 근데 인제 BMP의 가장 큰 단점은 굉장히 비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인제 골결손이 굉장히 심한 경우에는 BMP와 자가골을 섞어서 해 주는 것이 또 좋습니다. 그래서 자기 뼈를 안 떼고 인제 BMP를 하시고 싶으신데 공간이 크지 않으면 BMP로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만약에 공간이 굉장히 크다 이러면은 BMP와 자가골을 섞지만 예를 들면 반대쪽 다리나 골반에서 뼈를 떼지 않고 인제 정강이 뼈면 아마 경골일 텐데요. 경골 위쪽에 있는 뭐 금속정이 있는 무릎 바로 아래쪽에서 상당히 많은 뼈를 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같은 경골 안에서도 뼈의 위치를 옮겨서 이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케이스를 제가 정확하게 보지는 않아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다른 곳의 뼈를 안 떼고도 이식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게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골절 수술 후 어 IN 인명임 146님 "골절 수술 후 이것만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있을까요? 어 이것만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제가 딱 하나 말씀드리는 건 담배 피는 겁니다. 담배가 가장 좋지 않고요. 특히 인제 담배를 폈을 때 우리가 말초 혈관이 수축을 하게 됩니다. 말초 혈관이 수축을 하게 되면은 피로 들어가야 되는 뼈로 들어가야 되는 이 혈관이 수축이 되고 뼈로 들어가는 피의 양이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말씀드리는 거는 담배. 뭐 특히 인제 뭐 남성분, 여성분들 담배를 요즘에는 많이 줄었지만 젊은 남성분들이 이거는 왜 뼈가 안 붙지? 충분히 뼈가 붙을 만한 상황인데." 하고 여쭤보면은 담배를 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담배 핀다고 해서 무조건 뼈가 안 붙는 건 아니지만 뼈가 안 붙는 환자분들 젊은 뭐 안 붙을 이유가 없어 보이는 그런 환자분들에서 여쭤보면은 상당 부분 담배를 피고 있는 부분이 많아서 담배는 꼭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EJEBDJ3322님 "안녕하세요. 분류압 재수술 후에도 다시 분류압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나요?" 예 맞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정형외과 의사 저처럼 이제 골절과 그다음에 이 골절 합병증 분류압을 전문으로 하고 하는 의사들도 저는 이런 수술을 전문적으로 많이 하지만 제가 항상 환자분한테 말씀드리는 것도 이 수술한다고 해서 이 100% 뼈가 붙는 것 붙을 수는 없다. 그리고 우리 의사의 역할은 이 뼈가 붙을 수 있는 최선의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ABS 정렬을 잘 맞춰 주고요. 그다음에 바이올로지 우리가 치유력, 우리가 뼈 이식을 통해서 손상된 우리 뼈에서 뼈 이식을 통해서 우리가 뼈가 잘 붙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스테빌리티 쪼끔 더 단단하게 고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 이제 의사의 역할은 최대한 뼈가 붙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거고 그래도 우리가 아주 드물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뭐 5% 내외로 재수술을 한다 그래도 또다시 분류압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지만 최대한 우리가 붙을 수 있는 환경을 잘 만들어 주는 것이 인제 저희 정형외과 의사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 유저 XB4X 님 "안녕하세요 원장님. 골절 후 해당 부위에 다시 골절이 생길 위험성이 큰가요?" 어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쇄골 그다음에 이 전완부의 인제 요골과 척골 이런 뼈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몸에서 가장 얇고 긴 뼈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뼈들은 골절이 되고 나서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하고 나서 보통 한 뭐 1 년 있다가 보통 금속을 제거를 한다고 하죠. 그래서 1년 있다가 뼈가 다 붙어서 금속 제거를 했는데 제가 한 1 주일 전에도 수술한 분이 있는데 어 금속 제거를 하고
집에서 재채기를 하고 나서 금속 제거하고 이틀 뒤에 집에서 재채기를 했는데 뼈가 부러졌다. 이렇게 해서 병원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다시 골절이 된 거냐. 그렇다기보다는 우리 인제 쇄골 그다음에 이 척골 이런 뼈들은 굉장히 얇고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뼈가 굉장히 천천히 붙고 금속 제거를 딱 뭐 1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안전하게 뼈가 튼튼하게 붙을 때까지 한 1년 6 개월 이렇게 있어서 제거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재골절이 가끔 되셔 오시는 분들이 그냥 걷다가 아니면은 뭔가 뭐 옷을 갈아입다가 이렇게 그냥 뼈가 부러지는데 이런 것들은 인제 재골절이라고 보기보다는 완전히 뼈가 붙지 않은 상태에서 금속을 제거한 경우가 많고 그런 뼈들이 이 쇄골이나 척골처럼 얇고 긴 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히 인제 얇고 긴 뼈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한 1년 6 개월 이렇게 뽑는 것이 안전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좀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좀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어 라니 라니지롱님 골절 후 수술하지 않고 보조기 고정으로만 유압이 되었는데 정렬이 바르지 않아서 통증은 심하지 않지만 불편감이 좀 있는데 치료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은 뭐 골절이 된 지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골절이 되고 나서 아직 뭐 2 개월, 3 개월이 되면서 뼈가 좀 붙어 가는데 어 약간 뭐 5도 미만의 그런 휜 정도로 인해서 통증이 있다. 이런 거는 보통은 시간 지나면서 통증이나 이런 불편감들이 좋아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제가 오늘 정렬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얘기했지만 아마 뭐 보조기 고정으로만 유압이 됐다라고 하면은 하지 쪽은 아니고 아마 상지 쪽일 건데요. 어 뭐 특히 인제 하지 같은 경우에는 뭐 정렬이 5 도만 틀어져도 뼈가 일단 붙질 않고요. 그다음에 점점점 안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빠른 그 재활 치료 수술 치료가 필요합니다. 근데 환자분의 경우에는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유압이 되었다라는 걸 말씀을 봤을 때는 뭔가 상지 쪽에서 약간의 미세 골절 같은 걸로 생각이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통증이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네. 원장님 예. 우 우리 우리324님 원장님 골다공증이 심한 경우 고정한 금속이 뼈를 제대로 잡아주지 못할 수 있다는데 이럴 땐 처음부터 재수술 가능성이 높은가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분류압 그리고 조기 금속 고정 실패 이거는 결국에는 뼈가 붙을 때까지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뼈가 붙을 때까지 금속의 역할은 뼈가 붙을 때까지 버텨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인제 골다공증은 결국에는 뼈가 굉장히 푸석푸석한 상태에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시멘트 굉장히 단단한 벽에다가 못을 이렇게 박았을 때 그 못은 굉장히 튼튼하게 유지가 되는 반면에 예를 들면은 그리고 나서 무거운 거를 걸어 놨을 때 굉장히 튼튼하게 유지가 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속안이 비어 있는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스티로폼 같은 데다가 못을 박았다. 그런 다음에 뭔가 물건을 걸어 놓게 되면은 걔네들이 못이 흔들거리고 못이 이렇게 빠지거나 못이 뽑히거나 이런 것들이 이런 뼈들을 의미하는 것이 골다공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다공증이 심한 경우에는 조기 금속 고정 실패가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금속 고정이 뼈를 제대로 잡아주지 못할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이런 경우에는 저도 인제 환자분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일반적인 경우가 보통 분류압될 가능성이 1% 2% 라고 하면은 이런 경우는 뼈가 더 안 붙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쪼끔 더 강하게 고정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반드시 수술과 함께 골다공증 치료를 같이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포스테오나 아니면 이베니티나 이런 골다공증 주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주사들을 통해서 쪼끔 더 뼈를 빨리 붙게끔 하고 골다공증 치료를 함께 해 줘야 됩니다. 네. 어 질문이 많이 왔는데 다 대답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번이 인제 비욘디의 네 번째 이 강의인데요. 매번 준비할 때마다 항상 케이스들을 쭉 정리를 하면서 어떤 케이스를 소개해 드릴까 이제 정리를 할 때마다 굉장히 인제 이런 환자분들이 다음에 더 좋은 치료를 받고 이 이제 '잘 나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케이스를 뽑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나 이런 뼈가 붙지 않고 재수술해야 된다.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잘 원인을 찾고 잘 치료를 하면 잘 나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가 불료압 그리고 골절 환자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